그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돌려줬다. 나는 그게 변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편지를 읽는 순간 알았다. 그것은 이별이 아닌 사랑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빛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반짝이는 은빛 고리 하나. 그건 어젯밤 그가 제게 돌려준 결혼 반지였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리고 천천히 제 손 위에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순간 그것마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겨우 입을 떼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냥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멈췄습니다. 어젯밤의 공기, 그가 떠난 자리,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반지는 마치 저를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일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비겁할 수 있나? 아무 말 없이 반지만 돌려주면 다냐?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식탁 위에 손을 쾅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노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냄새가 남은 셔츠, 그가 마시다 남긴 머그컵, 그리고 아직도 식탁 옆 의자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진 세상. 그게 이별이더군요. 밤새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던 순간 그가 제게 영원히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그날. 그 말이 지금은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현관문 밑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보낸 사람 김현수.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헤어짐의 통보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그가 어제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냥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이유가 숨어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을 거의 먹지 않았던 그, 자주 기침을 하던 모습, 손등에 붙어 있던 반창고, 그리고 늘 괜찮아라고 말하던 눈빛.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식탁 위 반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가 남긴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반지의 의미를 찾겠다고. 그리고 그가 숨긴 마지막 소원의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아직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보다 앞서온 건 그의 진심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 그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새벽의 침묵을 깨듯 짧게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기 전부터 어느 병원에 교환되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지금 받아야 한다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현수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오래 접어둔 종이처럼 조심스러운 주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호흡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소파 쿠션이 가볍게 꺼지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낮게 돌아가는 진동, 커튼 사이로 스미는 빛의 움직임까지도 제 신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 접시에 놓인 반지가 햇살을 받아 아주 천천히 빛났습니다. 저는 반지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현관에 걸어둔 그의 회색 머플러를 목에 둘렀습니다. 부드러운 울의 감촉이 쇄골을 감싸자 이상하리만큼 마음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도시가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신호 대기 중 빨간불이 제 호흡까지 붙잡아 두는 듯 했습니다. 그가 최근 몇 주 동안 내뱉었던 괜찮아라는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던 날, 계단을 오르며 잠깐 숨을 고르던 순간들, 손등에 작은 반창고 그 모든 장면들이 급히 한 곳으로 수렴하듯 병원이라는 단어로 모였습니다. 접수대를 지나 저는 내과 외래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면 TV에서는 자막 없는 홍보 영상이 묵묵히 재생되고 있었고 반대편 벽의 시계는 초침으로만 시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청록색 수첩의 모서리가 땀에 젖어 약간 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의사는 모니터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현수 환자분과 가까운 분이시죠? 네. 제 목소리는 얇고 단단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CT 이미지의 회색 결들 사이로 의사의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시야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전멸이 일어났습니다. 진단은 비소세포성 폐선암 3기 후반입니다. 이전 검사에서 간과 종경 림프절로의 전이 소견이 있었고요. 전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적극 치료 대신 완화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웃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문장이 제 가슴뼈에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며 물었습니다. 저 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함으로써 버티고 어떤 분은 숨김으로써 견딥니다. 환자분은 아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상대의 웃음을 그리고 일상을요. 의사는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뒷면에 짧은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면 전해달라고.
그 필체가 너무 살아있어서 저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지 못했습니다. 대신 양손으로 봉투를 감싸 쥔 채 마치 뜨거운 찻잔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뵙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치셔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출입증 스티커를 건넸습니다. 603호 완화병동입니다. 복도는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과 따뜻한 공기, 섞인 꽃향과 음식의 희미한 잔향.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의 숨소리가 병원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제 얼굴이 스테인리스의 겹겹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목에 둘러진 회색 머플러를 살짝 당기며 제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숨의 속도를. 병동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603호 오른쪽 창가 쪽 침대예요. 오늘 컨디션이 조금 괜찮으세요. 그 조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나야 얻을 수 있는 단어인지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반쯤 젖혀진 커튼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끝에 작고 반짝이는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송금 위에 올렸습니다. 원은 아무리 돌려도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지요. 제가 믿고 싶었던 것도 아마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끝나지 않는 약속? 그러나 지금 제 앞의 문은 분명한 경계였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사랑의 모양이 달라지는 문턱.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릴 때 봉투의 종이결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반쯤 열었습니다. 종이의 숨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겠지요. 입술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들어오는 모든 순간이 내겐 선물이었거든요. 그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안쪽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 심장 가까이에 넣고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경첩이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문이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창가, 햇살, 얇은 병원복 위로 떨어지는 가루 같은 빛. 그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가늘어졌고 눈두덩은 연필로 연한 음영을 얹은 듯 비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미안해하고 끝내는 안도하는 눈빛.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관처럼 낮고 느렸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반지가 송금에 눌리며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이 제 마음의 울음을 조용히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 씨, 제 호명이 공기 중에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아주 얇고 환한 우리가 처음 도서관에서 나눴던 그 웃음과 닮은 미소.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변심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던 지난밤의 단단함이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가 반지를 돌려준 건 떠남의 선언이 아니라 제가 짐이 되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침대 옆 의자에 앉자 병실의 작은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코관을 타고 흐르는 바람, 감시 장비가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리듬, 바깥 복도의 휠체어가 지나가는 바퀴 소리. 그 모든 배경 위에 그의 숨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을 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눈썹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더 어울리니까. 답을 준비하지 못한 질문처럼 눈물이 복도 끝에서 뛰어와 눈가에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안으로 돌아가도록 숨을 조금 더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미세한 주름과 바늘 자국이 어지럽게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로 제 손을 살짝 겹쳤습니다. 온도는 낮았지만 질감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감촉,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마음의 온도. 조금만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이 살짝 움직여 그의 속눈썹에 가느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사라졌다 생기는 사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다가 묻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서 줄을 섰다가 그래도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었고 남은 건 함께 있어주는 일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수액의 속도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이 다시 우리가 알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울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울음을 배웠습니다. 소리 없이도 방 안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나 누구의 어깨에도 짐이 되지 않는 울음. 눈물방울 하나가 반지에 닿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그는 보았을까요? 그는 제 손등을 엄지로 한번 쓸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은 사과도 작별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현재형의 감사였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의 문턱을 2번 넘어섰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제 발걸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저는 이유를 찾으러 왔고 나갈 때 저는 방식을 배워 나갔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의 방식, 남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웃음이 돌아오는 방식. 복도 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숨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이 이젠 이상하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일도 오겠다는 약속을 제 마음 안에서 제 마음에게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뒤돌아 한 번 더 603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틈의 빛이 여전히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그러나 또다시 내일로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의 메모 첫 문장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 말은 나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뜻. 그래서 반드시 배우게 될 웃음이라는 뜻.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버튼 위 붉은 불빛이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의 불빛은 하나씩 켜졌습니다. 내일의 자리, 다다음 날의 자리, 그 다음 주의 자리, 살아갈 자리를. 그와의 첫 만남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창문 밖으로 비가 부드럽게 내렸고 공기 속에는 종이 냄새와 젖은 흙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마치 한 편의 음악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제 시선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어쩐지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우산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 순간 우산 위로 빗방울이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종이 냄새가 진해지죠. 책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단 책을 보면 사람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요? 그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페이지를 멈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수요일 도서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늘 제 이야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언제나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만 파는 빵이 있어요. 왜요? 빵집 주인이 아내를 비 오는 날 만났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문을 열어요. 그는 그 얘기를 하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마다 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 일. 그 향기 속에서 그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웃음은 봄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오래 남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웃음은 기억보다 오래 가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의 웃음은 정말로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비와 커피, 책과 웃음, 그것들이 쌓여 어느새 사랑이 되었습니다. 고백은 없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직전 그는 바닷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햇살이 강했지만 바람이 차가워 계절의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래 위로 발자국이 이어졌고 파도는 그 발자국을 금세 지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질까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겠죠. 물이 되어 공기가 되어 또다시 서로의 곁에 머물겠죠.
그는 모래 위에 앉아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만 해줘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없어도 웃을 수 있다는 약속.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프로포즈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약속이에요. 당신이 웃는 한 나도 어디선가 웃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예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바다 위로 석양이 내렸습니다. 붉은 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졌고 그 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그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오늘을 기억해요.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말이 적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한동안 병원에 다녀온 날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 뒤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웃어달라고 했는지. 그날 바닷가에서의 약속은 결국 그가 남긴 마지막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의 머리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봄의 끝자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해가 드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자 제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반지로 향하자 저는 반지를 꺼내 조심스레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돌려줬던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용기였어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커튼의 움직임이 마치 호흡처럼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메말라 있었지만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병도 아픔도 다.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들이 다 병으로 덮일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돌려줬어요. 내가 당신의 시간에 그림자처럼 남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나를 떠올릴 때마다 아파하지 않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부셨지만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나 아직 당신 안에서 살아있죠?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안에서 사라진 적 없어요. 그는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마치 마지막 악보를 읽는 사람처럼 느리게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기도예요. 그 문장은 병실 안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여운 속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그가 잠시라도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위로하듯 빛이 커튼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작별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언젠가 다시 웃는 당신을 나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바람이 제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약속이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나 웃을게요. 당신이 바라던 그 웃음으로 창밖으로 봄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은 병실 벽을 타고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빛이 되어 제 안에 남았다는 걸. 그날 밤 병실을 나서기 전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현수 씨가 직접 남기신 거예요. 상태가 나빠지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이 안에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그의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그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 쓴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당신 곁에 없겠죠. 하지만 이 편지는 내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비 오는 날 도서관 창가에서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삶의 마지막 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그 문장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럼에도 그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웃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떠나는 순간에도 난 웃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할 때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남기를 바라요.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쓰던 중 손이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마저 따뜻했습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이 웃는 한
나는 어디선가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에는 내가 없겠지만 당신의 미소 안에는 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당신의 웃음이 곧 나의 영원이에요. 그 문장을 끝으로 더 이상 글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여백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미처 담지 못한 감사,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작별의 눈빛까지.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마치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웃어요.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그가 원하던 그 미소로. 그의 편지는 제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가, 그의 마음이 제 안에서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를 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고 그가 늘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는 누군가가 같은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 당신이 있네요.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읽던 책, 표지 구석에는 작은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남이 아니라 남겨짐의 방식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가 왜 반지를 돌려주었는지,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니 햇살에 먼지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그가 남긴 빛 같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바닷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를 내고 있었고 모래 위에는 우리 둘의 발자국 대신 새로운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바다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게 남긴 약속이에요. 그 말과 함께 반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안에 그리고 이 바다의 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별은 사라짐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양은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그의 사진들과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백 장의 이미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미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걷던 길, 모두가 살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그의 사랑은 제 안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그가 남긴 미소를 세상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갤러리 한쪽 벽에는 그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책을 읽는 그의 모습, 그 옆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 그날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와 그의 마지막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 앞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람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연인과 손을 잡고 누군가는 혼자 와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시장의 공기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편지 참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요. 그리움도 사랑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닿은 거겠죠. 전시의 마지막 날, 저는 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 웃고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봄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어린 잎들이 돋아나 있었고 하늘은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나에게 미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소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던 것이었다는 걸. 저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 웃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늘빛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의 미소가 이제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 그의 미소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그건 제가 그에게 약속했던 웃음의 전파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편지와 반지를 올려두고 하얀 원고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웃었던 날들부터.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돌려줬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시간은 잊혔습니다. 도서관의 봄비 냄새, 그의 웃음소리, 바다의 파도, 병실의 햇살올 어부잇, 모든 기억이 한 줄, 한 문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가끔은 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 정말로 그가 떠난 게 실감날까봐. 그럴 때마다 반지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금속의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옆에서 괜찮아요. 계속 써요. 나 거기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의 마지막 편지의 한 줄이 그대로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표지로 그의 바닷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그가 반지를 건네며 웃고 있던 순간 그 장면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오던 날 서점 창가에는 그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머무를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의 웃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그의 마지막 말이 이제는 나를 넘어 세상 속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독자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책을 읽고 오래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잊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였네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었죠, 현수 씨? 당신이 바라던 웃음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 빛 중 하나가 유난히 따뜻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향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현수 씨. 당신이 남긴 웃음이 지금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요. 책은 닫혔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이 위에서,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은 제 미소 속에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편지,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마치 그의 마지막 공간을 침범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내가 웃는 세상, 그리고 그 웃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어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방송 녹화 날 스튜디오의 조명은 눈부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요. 저 매일 웃고 있어요. 그가 원하던 대로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제 눈가의 눈물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미소가 제게도 닿았어요. 그의 사랑이 이제 세상의 언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복지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봄이 되어 볼게요. 강연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은 이였고 누군가는 아직 사랑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나 없이도 웃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프세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수 씨, 이제 알아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위한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제 안을 넘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웃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책과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고 그의 말 한마디, 나 없이도 웃어야 해. 라는 문장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암투병 중이에요. 그분의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어요. 그 메일을 읽던 순간 저는 조용히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가 남긴 미소를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게 하자.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미소 장학재단이 세워졌습니다. 기금의 첫 이름은 김현수 기념 장학금. 지원 자격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웃을 줄 아는 사람. 재단의 첫 수혜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공부를 이어가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게 건넨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웃음이 이제 또 다른 웃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그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조명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된 공간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는 순간 그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감사와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무대 아래 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현수 씨, 이제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마치 바닷바람처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바닷가에서 말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오늘을 기억해요.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봄 소풍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웃음의 의미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 나 없이도 웃어야 해. 이제 그 말이 아이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한 점 구름도 없이 맑았습니다. 복지센터 앞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쥔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따라 퍼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디 가요? 벚꽃길 걷기, 그리고 웃음 찾기 놀이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머리 위에 꽃잎을 얹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병실에서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져요. 아이들과 공원에 도착하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웃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그 곁에서 웃어주는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한테 웃어줄래요. 순간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세상, 그의 미소가 닿길 원했던 곳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소풍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만든 종이약 수백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종이약이 바람에 실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수 씨 봐요. 당신의 미소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날 오후 복지센터 한쪽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웃어요. 그게 나의 이유였으니까.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미소가 이제 제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늘은 그가 사랑했던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었습니다. 벚꽃이 모두 흩어진 초여름, 저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그와 함께 걷던 강변 산책로, 시간이 흘러도 그 길의 공기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가 제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발자국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란히 걷던 기억,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길 위에 남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고개를 흔드는 그 모습이 마치 제게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이제는 공허함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그가 제 옆을 걷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가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웃어요. 당신의 웃음은 나의 숨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 하늘 끝 어딘가에서 그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의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음악을 냈습니다. 그 소리가 참 낯익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듣던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이 닿자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현수 씨, 당신이 남긴 이 빛으로 저는 다시 걷고 있어요. 잠시 후 강 건너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생명의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을 밝히듯 그의 미소도 여전히 내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리고 그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그와 나의 끝이 아니라 그가 내게 남긴 시작이었다는 것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들은 금빛 옷을 입었고 거리에는 바람이 잎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의 생일이 다가오던 날 저는 다시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말을 걸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그 빛이 책장 위에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꺼내어 그의 이름이 적힌 초를 하나 꽂았습니다. 현수 씨 생일 축하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자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먼저 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시간은 제게만 천천히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 모든 것이 그와 함께하던 기억을 부드럽게 깨워주었습니다. 처음 함께했던 봄, 그의 반지와 바다의 빛, 그리고 마지막 병실의 햇살까지 모든 순간이 한 줄의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케이크 위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그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없는 생일이지만 당신의 미소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요. 잠시 후 초를 불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편안하기를, 그리고 내 웃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질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의 부재가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변해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꺼내 햇살 속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반지가 가을빛을 머금으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제 눈가를 스치자 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줘서. 그날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생일은 이제 그를 그리워하는 날이 아니라 그의 미소를 세상에 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시간의 끝에서도 계속 새로운 계절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슬픔 대신 빛과 바람, 그리고 미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희고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세상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는 그와 함께 걷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가의 나무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발자국 하나 없는 눈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이 부드럽게 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그가 떠난 지 벌써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계절이 4번 바뀌었고 그의 웃음은 제 안에서 조용히 다른 모양의 온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니 그가 머물던 병실이 있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천천히 쌓이는 정원 한가운데 작은 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조그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미소 장학재단 후원 나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그 나무 줄기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유난히 큰 눈송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손등 위에 앉았다가 따뜻한 체온에 녹으며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반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햇빛이 잠깐 비쳤고 그 빛이 반지에 닿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보며 문득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눈 속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코트를 입고 그 미소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마치 겨울바람에 실린 노래처럼 따뜻했습니다. 현수 씨,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입김처럼 사라졌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렸고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그가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웃어요. 나 거기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송이들이 바람을 따라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을 스쳤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흰 세상 한가운데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제는 완전히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가 남긴 미소가 내 삶의 계절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첫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 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눈 덮였던 길 위로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고 얼어붙었던 강물은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에는 흙냄새와 햇살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에도 작은 초록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잎을 만지자 그 안에 여전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람과 흙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짜로 혼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제 하루의 곳곳에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잔 위에 맺히는 김 속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그리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그의 미소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책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은 봄의 이름으로 웃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계절을 바꿔 우리 곁에 머문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창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들이 마치 그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미소 같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빛 속에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수 씨, 당신의 봄이 돌아왔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길 같았습니다. 웃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엔 봄의 향기와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의 미소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누군가의 봄이 된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의 웃음이 곧 나의 영원이에요. 그 문장은 이제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봄이 제 봄이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과 바람 사이에서 그의 미소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